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필기노트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한 20분 정도 짧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재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2020년 대비로 나왔던 SD 유니타스에서 출간한 바로 필기노트입니다. 이 필기노트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봤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건데, 자, 이 부분을 업데이트한 것이 바로 2021년 이 초록색의 교재입니다. 이것은 핵심 기출 지문을 총정리한 이 김영준 사회복지학 기적의 필기노트로 이제 올해는 조금 이렇게 길게 책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필기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대비 이 필기노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분홍색의 교재보다 좀 더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제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해서 뺀 것보다는 훨씬 더 넣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 파트에서 약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던 것이 좀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순서를 좀 바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 대비로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필기노트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법령에서 개정된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필기노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그 학습의 성향이랄까? 그런 것들을 최근 상담을 통해서 쭉 보면, 질문 들어온 것을 보거나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좀 압축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시험 문제가 좀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 압축해서 공부하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중에 제가 실전 문제를 많이 풀 건데요. 거기에서 지엽적인 문제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완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다른 교재보다도 훨씬 더 얇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전공자이거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 좀 오래되어서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는 분이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이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포커스 핵심 요약집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은 여기 있는 필기노트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병행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압축해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핵심 요약집, 두 번째는 필기노트가 되는데요. 시험 보실 때까지 또는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은 이 필기노트입니다. 필기노트는 몇 번 정도 봐야 될까요? 한 번일까요? 아니면 5번일까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제까지 필기노트, 그러니까 올해 합격한 학생들이죠. 올해 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기노트가 닳도록 봤다라고 합니다. 몇 번 보았냐? 20번도 더 본 것 같습니다. 50번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필기노트가 단권화를 해서, 물론 여기 안에다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제가 강의하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준 것을 포스트잇에 써서 그것을 그 페이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지만 포스트잇이 붙어지면 상당히 이제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약간 두툼한 책이 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기노트를 들으실 때 준비물은 필기 도구, 즉 색깔이 있는 볼펜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도 풀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따로 적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한 가지 색깔로만 좀 이렇게 귀퉁이에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란색은 눈에 잘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을 좀 더 권면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볼펜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포스트잇에 써서 붙일 것, 그것은 검정색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광펜 하나가 필요합니다. 형광펜은 기존에 여기에 인쇄 활자로 되어 있는 그 글자에 언더라인을 치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언더라인을 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의 언더라인을 치는 겁니다. 상당히 공부할 때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정색 볼펜,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 그 다음에 형광펜 하나, 그리고 포스트잇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필기노트를 공부할 때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노트는 제가 강의는 PPT로 할 겁니다. PPT로 이제 쭉 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PPT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또 이쪽 부분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쓰겠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에 별표를 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기노트를 보고 나서 이제 한 20번 봤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20번을 봤다 그러면 문제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문제는 1월 달부터 아마 들어갈 겁니다. 실전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단원별 문제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직 원샷 원킬 문제집을 작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좀 넣고 실전 문제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실전 문제로 쫙 갈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실전 문제로 간다면 좀 더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실강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월 달에 극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도 학원 수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긴 싫지만 실강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코로나가 절정에 달한다면 또 학원도 실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실강에서 푸는 업로드해야 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원샷 원킬 문제집의 회차를 좀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여드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일주일만 더 고민해보고 작업할 건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단원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전 문제로 쭉 나갈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를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적용하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 필기노트에 목차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에 목차하고요. 핵심요약집에 목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쫙 끝내고 다른 한 걸 또 쭉 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영역별로 실천이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천 기술, 실천 기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11월 달에 시작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했다는 건데, 선택 과목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저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자, 실천 기술의 핵심 요약을 들었다. 이제 시작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올인원을 한 바퀴 돌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쭉 가시면 돼요. 어차피 한 바퀴 돌렸으니까 쭉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또는 하다가 멈췄다라고 하신 분들은 실천에 대한 포커스 요약집을 보고 그 다음에 필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기출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나는 지금 핵심 요약하고 기출을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필기노트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요약하고 기출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세요. 그냥 계속. 그래서 그걸 끝내시면 돼요.
그 끝내시는 것이 12월 첫째 주까지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출을 그때까지 끝낼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첫째 주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필기노트가 아마 업로드 되고 있을 거예요. 필기노트는 12월 둘째 주까지 해서 마무리 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필기노트를 쫙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느냐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요약하고 기출을 같이 나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걸 마무리하시고 필요를 쫙 보시는 거. 이게 하나의 케이스고요. 자, 나 지금 이제 처음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예 3개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핵심요약의 실천, 필로의 실천, 기술의 실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저기 뒤에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까지를 쫙 끝내시면 돼요. 제가 진행하는 이 강의의 경로를 잘 따라오신다면 12월 셋째 주나 넷째 주까지는 무조건 끝낼 수 있어요.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1월 달부터 바로 뭐 하면 되죠? 그렇죠.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하면 프로세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려면 사회복지학의 일주일에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늘리셔야 돼요. 지금 나 사회복지학 일주일에 5시간에 10시간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2월 말까지 끝날 수가 있어요. 3가지가. 핵심요약집과 기출과 필로가 끝날 수 있다 이거죠. 그 3가지를 끝내놔야 여러분들 1월 달부터 편하게 국어, 영어, 한국사도 공부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선택 과목이 밀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막판에 우리가 막 외운다? 쉽지 않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된다. 3가지를 한 번 정도는 보시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문제풀이는 조금 느슨하잖아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시간씩이 원래 실강 수업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필로도 보고 핵심요약도 보고 기출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시험까지 쫙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핵심요약 때도 말씀드렸고 기출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조심스럽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추가 채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정보는 있어요. 제가 카페에도 이미 올렸습니다. 2021년 서울시 돌봄 SOS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간호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은 이미 수요조사가 끝났고 예정 인원이 195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인력을 내년 6월에 시험을 봐서 8월달, 9월달에 배치한다? 좀 늦지 않을까요, 여러분? 늦습니다. 지금 올해 서울시 합격한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발령이 안 났어요. 지금까지 발령이 안 났어요.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때, 돌봄 SOS 센터가 상당히 일이 급하잖아요. 12개 자치구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 수요조사는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195명인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 때 이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가을과 겨울 이게 추울 때 또 유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뽑아야 되고 더 급히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월에 추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또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 1월 달에 공고 뜰 건데 3월 달에 시험 보면 갑자기 하면은 그때 막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확신은 갖지 않더라도 만약에 있으면 나한테 좋은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죠. 먼저 준비한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고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필기노트에서 말씀을 드려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가 맞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이 3가지를 한 번을 끝내고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실전 푸는 거죠.
되게 이제 3월 20일 정도, 3월 중순 정도에 추체가 많이 시험이 나오거든요. 시험일이 공지가 돼요. 그러면 1월달, 2월달, 그 다음에 15일이니까 2달 반이잖아요. 2달 반 동안 실전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시험장 가시는 게 좋죠. 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계획을 말씀드리고 좀 더 앞당겨서 하세요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행정학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사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선택 과목은 연말에 하셔야 돼요. 내년 1월달 늦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문제풀이 시즌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론 듣고 있어요? 다른 수험생들 다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혼자 올인원 강의 듣고 있다? 혼자 요약 강의 듣고 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하고 복지학, 선택 과목 한 과목과 복지학은요. 여러분들이 12월 말까지는 1회독을 해야 돼요. 핵심 요약, 그 다음에 필로, 사회도 필로 있더라고요. 선택 과목 교수님들이 필로를 요새 많이 만들어요. 필로, 그 다음에 기출까지. 기출은 꼭 봐야 돼요. 기출은 내년에 보면 늦어요. 기출은 올해 안에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1월 달부터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세요. 필수 과목이 중요하다. 원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세 과목이에요. 우리 이제 선택 과목은 아직까지는 조정 점수고 2022년부터는 필수 과목이 되지만 내년까지는 이게 조정 점수가 반영되는 선택 과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사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국사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잡기는 쉬워요. 암기가 되면 점수가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한국사와 선택 과목 두 과목은 90, 90, 90을 치면 합격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국어와 영어,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과목이잖아요. 언어 과목은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날마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짤 때는 국어, 영어를 많이 시간을 투입하시면 나머지 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니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대개 3시간씩이에요.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3시간, 3시간에 국어와 영어를 했어요. 그럼 6시간이 남잖아요. 그 6시간에 한 과목을 쫙 하는 거예요. 국사를 하던, 사회복지학을 하던, 선택 과목 다른 걸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짜는 거죠. 한국사가 중요하니 한국사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또는 3일 정도 하면은 6, 3, 18, 18시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 정도 하고 그럼 나머지 3일 있잖아요. 그 나머지 3일에 사회하고 또는 복지학 또는 행정법하고 복지학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배정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주간 계획표 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OT 할 때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계획표는 어떻게 짜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어와 영어는 날마다 3시간씩 넣어라. 그게 이제 점수가 안 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침 특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어 교수님하고 영어 교수님들은. 그럼 아침 특강을 또 이게 의도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 특강을 들으면 좀 마음의 다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물론 실시간 수업은 아니겠죠. 만약에 인터넷으로 듣는다면 인강으로 듣는다면 녹화된 것을 나중에 듣는 것이니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들으시는 게 나아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내가 무조건 본다. 일어나서 보셔야 됩니다. 실강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밑에 있는 시간은 6시간대에 3일은 연타로 3일보다는 띄엄띄엄 3일이 좋아요. 그래서 3일은 한국사 그 다음에 나머지 1.5, 1.5는 사회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한 과목하고 사회복지학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언제 쉬어요? 쉬어야죠. 일요일날 쉬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날 쉬는데 하루 종일 쉬면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하루 종일 쉬라고 싶어요. 그럼 하루 종일 쉬면 안 되고요. 오전을 쉬든지 밤을 쉬는 게 좋아요.
오후에는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오후에는 좀 보고, 대개 오전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오전에 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종교활동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 저녁에 6시부터 쭉 쉬세요. 저녁까지. 그래야 월요일날 충전해서 또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표는. 그렇게 해서 주간 계획표를 짠 다음에 X 쳐가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획을 너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 계획은 잘 준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느슨한 계획을 짜도 돼요. 대신 시간만 잘 지켜주면 되죠. 3시간에 영어 쫙 하고, 그 다음에 3시간에 국어 쫙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6시간 쫙 하고, 이런 것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 아주 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잘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유명무실해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국어 한다, 영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 보고 복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PPT를 싸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에 해당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PPT로 수업을 할 때 이 부분 앞에 있는 목차를 잠깐 설명을 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